대한민국을 믿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IAEA 원자력 안전 감독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불과 2년 후 중동 사막 한가운데 원자로를 짓겠다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UAE 세계가 중동 핵의 위험성을 경고하던 그 순간 아부다비 사막에서 들려온 소리는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프랑스와 미국 대표단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0억 달러 계약서에 서명했죠. 총 한 번의 사고 없이 세계 최고 안전 등급 원전을 완성한 대한민국의 기술. 도대체 UAE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기적의 11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독일 연방원자력안전청에서 12년을 보냈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든 원전 사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직접 올라갔어요. 2011년 3월이었습니다. 끔찍한 금요일이었어요. 오후 2시 46분. 저는 비엔나 IAEA 본부 7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비상사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정지됐어요. 저는 즉시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후쿠시마 원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소 폭발입니다. 일본 담당관이 소리쳤어요. 1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어서 3호기도.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었어요. 반경 20km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밤을 샜어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보고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노심용융, 멜트다운이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였어요. 다음 날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주재했어요. 각국 대표 10명이 모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원자력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도 말했습니다. 국민투표 결과 원전 재개 반대가 94%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대만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세계가 원자력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UAE 원자력공사 ENEC. 제목 긴급 안전 점검 요청. 파일을 열었습니다. IAEA 슈미트 박사님께 저희는 2009년 대한민국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바라카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 원전을 수출했다고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 수입국이었어요. 197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워왔죠. 그런데 이제 수출을? 더 놀라운 건 경쟁국이었습니다. 자료를 검색했어요. 2009년 UAE 원전 입찰, 프랑스 아레바 마이너스 원전 종주국, 미국 웨스팅하우스 마이너스 기술 강국, 일본 도시바 마이너스 히타치 연합 마이너스 아시아 최강,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이 이겼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사님, UAE 출장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UAE? 바라카 프로젝트 말인가?
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부다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을 때 5월의 중동은 뜨거웠습니다. 기온이 42도였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공항 밖에서 UAE 원자력 공사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랜드크루저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사이프 알 케타비입니다. ENEC 안전 담당 이사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로 출발하시겠습니까? 네. 바라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시간 정도입니다. 서쪽 해안이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부다비 시내를 벗어났어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사막이 시작됐습니다. 끝없는 모래밭이었어요. 박사님, 후쿠시마 이후 많이 걱정하셨죠? 사이프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저희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을 모신 거예요. 차창 밖으로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었습니까? 사이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긴데요. 들어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정했어요. 원전을 짓기로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했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국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왔어요.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컨소시엄, 그리고 한국도요. 네. 처음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한국? 작은 나라잖아요. 원전 수출 경험도 없고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이해했습니다. 사이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UAE는 선진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70년 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가격도 중요했습니다. 프랑스는 400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미국은 350억 달러, 한국은 200억 달러였습니다. 절반 가격이네요. 하지만 가격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우리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겠다고, UAE가 중동의 원자력 허브가 되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사이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우리 왕세자님이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한다고요. 차가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이었어요. 저기가 바라카입니다. 차가 건설 현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경비 검문소였어요. 철저한 보안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사능 측정기를 폐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원전이 솟아 있었습니다. 4개의 원자로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각각 높이 7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죠. 1400메가와트급 원자로 4기입니다. 완공되면 UAE 전력의 25%를 공급할 거예요. 사이프가 설명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더위가 엄청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현장 사무소로 걸어갔습니다. 임시 건물이었지만 에어컨이 빵빵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 여러 명이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왔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 총괄입니다. 토마스 슈미트입니다. IAEA에서 왔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IAEA에서 오셨다고요? 후쿠시마 때문이시죠? 네. 안전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재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자리에 앉으시죠.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재용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박사님,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쓰나미로 인한 냉각 시스템 실패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력 상실이었죠. 백업 발전기가 물에 잠겼어요. 화면에 후쿠시마 원전 도면이 떴습니다. 일본 원전의 약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업 발전기가 지하에 있었어요. 둘째, 수동 냉각 시스템이 부족했죠.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바라카는 다릅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도면이 나타났어요. 백업 시스템이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상에 있어요. 침수 가능성이 없습니다. 쓰나미는요? 여기는 페르시아만입니다. 쓰나미 위험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방벽을 14m 높이로 지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지진은요? UAE는 지진 안전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했어요. 항공기 충돌은? 이재용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경납 건물 두께가 1.2m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강철판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보잉 747이 충돌해도 견딥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 원전보다 더 견고했어요. 테러는요?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을 참고했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망이 설치될 거예요. 실례지만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이재용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년입니다. 1978년 고리 1호기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국 기술을 배웠습니다. 캐나다, 프랑스에서도 배웠죠.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선했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2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어요. 인상적이네요. 박사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투어 하시죠. 우리는 안전모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와 무전기를 착용했어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1호기입니다. 이재용이 가장 가까운 원자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였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어요. 지금 내부 배관 작업 중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수많은 케이블과 배관이 보였어요. 이게 전부 이중화되어 있습니까? 3중화입니다. 주 시스템, 백업 1, 백업 2.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가 작동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높이가 3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중앙에 원자로 압력 용기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적의 심장입니다. 이재용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UAE 엔지니어들도 함께였습니다. UAE 직원들도 훈련받고 있나요? 네. 350명이 한국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았어요. 돌아와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UAE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박사님, 압둘라입니다. 저는 한국 부산에서 공부했어요. 그의 영어에는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하십니까? 조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잘 가르쳐줘요.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현장을 2시간 동안 돌아봤어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독일식 엄격함과 일본식 정밀함이 결합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더 있었습니다. 효율성이었어요.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1호기가 65%입니다. 예정대로 2017년 완공 목표예요. 프랑스는 보통 10년이 걸리는데요. 우리는 8년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지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현장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재용이 물을 건넸어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독일 원전보다 안전 기준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이후 우리는 모든 걸 재검토했어요. 설계를 수정하고 백업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비용은 늘지 않았습니까?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UAE 정부가 이해해줬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날 저녁 사이프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사이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옳았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이요. 정말입니까? 네.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안전 기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UAE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박사님, 그 말을 들으니 기쁩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봤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겠죠? 많았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반대 여론이 거셌어요. 서방 언론들이 바라카를 사막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투명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IAEA 사찰단을 수시로 초청했고 안전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완벽하게 해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IAEA 본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였어요. 제목 바라카 원전 안전성 평가. 결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 건설 진행 양호. 우려사항 없음. 타이핑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원전 후발주자에서 수출 강국으로.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판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판 겁니다.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바라카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1호기 준공 점검이었어요. 6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현장까지 가는 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됐고 표지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완성된 원전이 서 있었어요. 4개의 거대한 돔이 사막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이 총괄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포옹을 나눴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드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2011년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1호기 중앙제어실로 향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모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운영요원과 UAE 운영요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달에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월에 상업운전 시작이에요. 일정대로네요. 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날 오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UAE 왕세자가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UAE의 실권자였습니다. 오후 3시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왕세자가 내렸어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이재용과 한국팀이 일렬로 섰습니다. 왕세자가 다가왔어요. 이 총괄님, 오랜만입니다. 왕세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전하, 영광입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아랍 세계 최초의 원전을요. 왕세자가 한국 팀원들을 한 명씩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가 한국말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감동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왕세자가 모니터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안전합니까? 이재용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입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IAEA가 최고 등급을 줬습니다. 서방 언론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당신이 IAEA 슈미트 박사입니까? 네, 전하. 2011년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공정한 평가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임무일 뿐입니다. 왕세자가 창밖을 봤습니다. 4개의 원자로가 보였어요. 8년 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위험하다고, 한국은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진심을요. 이재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8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그리고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모두 지켰습니다. 왕세자가 이재용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총괄님, 당신과 팀원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UAE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발표하려고 왔습니다. UAE는 추가로 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세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원전을 추천했습니다. 이집트에도 요르단에도요. 중동 전역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성대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아부다비 왕궁 호텔이었어요. 각국 대사들과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초대됐어요. 만찬장에서 프랑스 대사를 만났습니다. 슈미트 박사, 오랜만입니다. 대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이 해냈더군요. 우리가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대사님. 하지만 우리는 400억 달러를 제안했어요. 한국은 200억이었죠. 게다가 더 빨랐고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UAE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어요. 차이가 컸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도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하셨죠. 인정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고 한국은 중동을 장악했습니다. 장악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놓쳤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왕세자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랍 세계가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우정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외쳤습니다. 저도 함께 외쳤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신뢰 기반 협력의 모델. 타이핑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8년 전 아무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술로 그리고 신뢰로. 2020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바라카에 왔습니다. 이번엔 1호기 상업운전 개시식이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UAE 정부 고위층, 한국 대표단, 각국 언론. 저는 IAEA 공식 참관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1호기 중앙제어실이 떠올랐어요. UAE 운전원과 한국 운전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UAE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시대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1년 전 우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하지만 우리는 믿었습니다. 왕세자가 한국 대표단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약속을요. 기간, 예산, 안전, 기술 이전. 전부요.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라카 1호기 가동 시작. 스크린에서 운전원이 레버를 당겼습니다. 원자로가 임계에 도달했어요. 초록색 불이 켜졌습니다. 가동 중.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한국 팀원들이 서로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11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의심과 반대를 뚫고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행사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왕세자님, 왜 프랑스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까?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큰 꿈을 꿨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 가능성은? 이재용이 대답했습니다. 바라카는 후쿠시마와 다릅니다. 안전 시스템이 사중으로 되어 있고 모든 교훈을 반영했습니다.
IAEA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심 있습니까? 왕세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이집트, 요르단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폴란드도 한국을 선택했죠. 한국이 원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장악이 아닙니다. 협력입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만들어요. 고객이 아니라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이재용과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안가였어요. 페르시아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총괄님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2011년 보고서요. 그게 없었으면 프로젝트가 중단됐을지도 몰라요. 후쿠시마 직후 여론이 정말 나빴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실만 썼을 뿐입니다. 이재용이 바다를 봤습니다. 11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11년이요.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동안 저는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꿈이었어요. 한국 원전을 세계에 알리는 것, 우리 기술을 증명하는 것. 그가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프랑스,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50년 경험이 있는데 우린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하지만 해내셨습니다. 운도 좋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팀이었어요. 우리 한국 팀원들, 그리고 UAE 파트너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4개 돔이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만들었어요. 저기 봐요, 박사님. 저 원전이 UAE 전력의 25%를 공급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간 2,100만 톤 줄여요. 석탄 발전소 7개를 대체하죠. 환경에도 큰 기여입니다. 네. 그리고 UAE는 이제 원자력 강국입니다. 중동의 리더가 됐어요. 그게 우리가 준 선물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2024년 지금 저는 비엔나 IAEA 본부에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바라카 원전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날 석양의 사진입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수출 현황. 페이지를 넘깁니다. UAE 바라카 사기 운영 중. 추가 사기 계획. 사우디아라비아 2기 계약 협상 중. 폴란드 6기 계약 예정. 체코 사기 입찰 참여. 이집트 협력 MOU 체결. 총 예상 계약 규모 2천억 달러. 놀라운 숫자입니다. 13년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원전 수출 강국이 될 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박사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이겼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을 제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기술 수입국이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엔나의 하늘이 푸르렀어요. 신뢰입니다. 신뢰요? 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파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고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가 그 증거네요. 맞습니다. 바라카는 단순한 원전이 아니에요. 신뢰의 상징입니다. 분석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세계는 원자력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더 안전하게 만들면 된다고, 더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신뢰를 쌓으면 된다고. 13년 후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총이 아니라 기술로,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그 이름 대한민국. 저는 지난달 은퇴했습니다. 35년간의 IAEA 생활을 마쳤어요. 은퇴 기념 강연에서 저는 바라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35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2009년 아무도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나라라고, 경험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UAE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모든 약속을 지켰어요. 스크린에 바라카 원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저 원전은 UAE 국민 2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요. 그리고 중동 전역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1세기는 신뢰의 시대입니다. 누가 더 큰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약속을 지킵니다. 둘째, 파트너를 존중합니다. 셋째, 함께 성장합니다. 간단하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작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어요. 하지만 일어섰죠. 그 경험이 있기에 UAE를, 폴란드를, 다른 나라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저는 수많은 원전을 봤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모두 훌륭했어요. 하지만 바라카는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오늘 UAE 바라카 원전은 4기가 모두 가동 중입니다. 연간 5,6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UAE 전력 수요의 25%,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연간 2,400만 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3년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기의 원전 총 400억 달러. 이집트, 요르단, 폴란드, 체코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말했습니다. 신뢰 기반 비즈니스의 승리.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인정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성취.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UAE 아이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 이야기를 들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해졌는지를.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해요. 중동 전역에서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이 바라카 원전이 준 진짜 선물입니다. 기술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저는 은퇴 후 바라카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이재용 총괄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배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현장 안내를 받았습니다. 젊은 UAE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2011년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부산대학교에서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좋았습니까? 최고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이제 저도 그렇게 합니다. 후배들에게요. 우리는 해안가로 걸어갔습니다. 4개의 원전돔이 페르시아만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엔지니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한국 위성이에요. 우리 원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죠. 한국과 UAE가 계속 연결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양, 원전, 바다.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 신뢰, 협력, 희망.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기술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바라카에서 미래를 봤다. 한국이 만든 미래를. 그것은 원전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 이름 대한민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